성장 치료의 골든타임은 매우 명확합니다. 공부는 재수가 있는데 성장은 재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장 골든타임은 시기까지. 안녕하십니까. 하단 도전 한방병원 한의사 이상훈입니다. 그 옆집 아이보다 작은 우리 아이라는 주제로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봤거든요. 막상 아이가 태어나면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잔병 치료도 많이 하고 또 막상 학교에 들어가면 뭔가 또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같이 있을 때 우리 아이만 뭔가 작다면은 마음이 짠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부모가 작다면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거나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키가 작은지 큰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판단부터 해보셔야 됩니다. 막연히 뭐 목표가 180인데 작다 이것보다는 또래보다도 얼만큼 작은지, 정상적인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컴퓨터가 있다면 컴퓨터를 한번 켜보시고, 저희가 링크는 따로 드릴 겁니다.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검색창에 질병관리본부 성장계상이라고 치면은 화면이 뜨거든요. 아이의 지금 성별, 그 다음에 생년월일, 그리고 측정일을 이렇게 넣게 됩니다. 남아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2012년 6월 17일로 하겠습니다. 생일을 지금부터 14년 전에, 그리고 측정일을 오늘로 해서 키 160, 그리고 체중은 55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측정을 클릭을 하시면 현재 이 아이의 키, 체중, 그 다음에 체성분에 대해서 비율이 나옵니다. 키 같은 경우는 평균선이 165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키는 평균보다 5cm가 작게 나왔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평균보다 1년 정도 작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 같은 경우는 평균이 56이거든요. 그러면 55니까 평균보다 1이 모자라긴 합니다. 그런데 키와 체중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체질량 지수로 보면은 20.8이 정상인데 아이는 좀 높은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키는 좀 적고 체중은 대비해서는 좀 많은 아이라고 나오는 거죠. 이게 되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매년 같은 시기에 측정을 해본다면은 비교가 되겠죠. 작년 6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올해 3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이렇게 했다면 1년 동안 이 아이가 자란 키의 추이가 나올 거예요. 이 아이가 1년 동안 얼마나 컸는지, 키의 속도죠. 현재 키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큰지 작은지 상대적인 비교도 가능하고요.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우리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는지 손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고 나서 링크 따라가셔가지고 요거를 한번 입력을 해보십시오. 의학적으로 우리가 저성장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자라는 속도가 3cm 이하, 혹은 키 100분위가 3% 이하가 되면은 저성장증이 되거든요. 저성장증 같은 경우는 즉시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 케이스인데, 사실은 우리가 의학적인 이런 기준이 아니고 부모가 생각할 때 혹은 아이가 생각할 때 목표치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평균보다 좀 우리 아이 100분위가 많이 떨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의학적으로는 3%지만 25% 밑으로 들어가면은 거의 반 아이보다 또래보다 한 머리 하나 정도가 작게 되거든요. 그러면 최종 키도 많이 작을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좀 빨리 키에 대해서 뭔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를 가장 주의 깊게 보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성장 속도. 1년 동안 아이가 얼만큼 속도로 자라는지.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속도로 자라지는 않거든요. 조금 빨리 자라다가 속도가 늦어지는 아이도 있고, 좀 천천히 자라다가 빨리 자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꾸준하게 자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중간에서 너무 벗어났다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표준 속도로 자라고 있는지를 1번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균치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면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성조수증, 빠른 사춘기, 이제 이차 성장이 빨리 진행이 되어버리는 거죠. 2차 성장이 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성장판이 빨리 닫히는 거니까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줄어들겠죠. 그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의학적으로는 체질적인 소인이 또 키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신허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콩팥, 이 신장인데, 이 신장을 예를 들면 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우리 몸의 근원적인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허약한 아이들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에 조금 지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습, 쉽게 말하면 좀 통통한 체질들,
통통한 체질들 같은 경우에도 체중으로 에너지를 많이 뺏기다 보니까 성장에 조금 방해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체형적인 요인이라든지 꾸부정한 아이보다는 바른 아이가 성장에는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성장 속도, 상대적인 비율, 그리고 2차 성징, 한의학적인 체질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상담을 할 때, 치료를 할 때 공부의 예를 좀 많이 들거든요. 공부라는 것은 평균 혹은 평균 이하를 목표로 하진 않잖아요. 당연히 상위권이 목표고,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아서 뭔가 이렇게 만족스러운 것보다는 크면 좋잖아요. 그래서 학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공부량에 도움을 받듯이 이제 한의원에 오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항을 체크를 하고 필요하다면 성장판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필요하다면 혈액 검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아이의 지금 상태를 파악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어한 아이 같은 경우는 신장 기능을 보충할 수 있는 보약의 성장약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2차 성징이 좀 빨라질 것 같은 아이 같은 경우는 2차 성징을 조금 늦출 수 있는 그런 약이 성장약이 될 수 있을 거고, 비습, 그러니까 과체중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약으로 잘 먹이면 그 아이들은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소아 성장이 아니고 소아 비만에 대한 치료를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오히려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성장 클리닉이 뭔가 하나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지금 그 아이의 골연령, 어떤 뭐 체형적인 상태, 체질적인 상태에 맞춰 가지고 적합한 치료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성장 치료의 골든타임은 매우 명확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공부는 재수가 있는데 성장은 재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장이라는 것은 성장판이 닫혀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저 사실은 뭐 유전적인 요인이 있긴 하지만 키가 좀 큰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키가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 골든타임은 성장판이 열려 있을 시기까지, 대체적으로는 여아 같은 경우는 만 10세에서 12세, 남아 같은 경우는 만 12세에서 15세가 성장 호르몬도 가장 충분히 나오고 성장판이 활짝 열리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시기보다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뼈가 가장 많이 자라는 시기는 이 시기니까 이 시기 때 치료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 아이가 성장에 방해받는 요인은 뭔지, 어떤 걸 보충하게 되면 조금 도움이 될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장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진단, 평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시험을 쳐보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성장에 대해서 막연한 고민을 가지지 마시고 일단 우리 아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장 속도, 상대적인 평가, 자세, 2차 성징, 체질적인 소인 이런 걸 한 번쯤 진단을 받아봄으로써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성장이 잘 되고 있다면 그냥 안심하시고 성장은 뒤로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전한방병원 한의사 이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